얼마 전 필리핀의 FA-52 훈련에서 F-22를 격추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제어된 모의 교전이었다고 하더라도 FA-50과 F-22는 너무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지에서 말이 안 된다며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들이 나서 FA-50은 감히 5세대 전투기를 넘볼 수 없는 훈련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필리핀 국방부에서는 중국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소리치던 중국 언론들만 바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평소 자기네들 제니십으로 F-22도 이길 수 있다고 했던 중국이 FA-50에 대해서 이상할 정도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중국 기사 전문을 번역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중국에서 발간되는 영자 언론 민뉴스에서 중국의 제니십이 두렵나? F-22가 격추되었다. 미 필리핀 훈련이 중국에게 보여주는 뻔뻔함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필리핀군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29일 열린 코프 선더 훈련에서 필리핀 공군의 FA-52 미국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해진 것으로 중국 공군의 제니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정말 그럴 능력이 있는 걸까요? FA-50은 어떤 전투기이고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저 신기한 소식이라 넘길 수 있는 이번 소식을 중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해권을 두고 필리핀 해군과 고강도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부터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스카버러 암초를 두고 수차례 중돌해 왔었지만 지금까지는 중국 해경 대 필리핀 해경의 구도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과 필리핀 함정이 추격전을 벌이다 선체 충돌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며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스카버러 암초 기지로 향하던 필리핀 선박을 중국 함정이 들이박은 건데요. 필리핀 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중국 함정은 충돌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자칫 필리핀 선박이 좌초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죠. 결국 중국과 필리핀 모두 해군과 공군, 본격적인 군대를 동원하고 나서 군대 대 군대의 대치 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국가의 영토 분쟁이 언제든지 군사 대결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필리핀 해군, 공군 전력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중국에서는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A-50PH에 대해 반쯤 무시해 왔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우수한 전투기이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제니십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었죠.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아무리 제한된 조건이라지만 FA-52 5세대 전투기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중국 공군에게도 비상이 떨어진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든 중국 측에 유리하게 설명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요. 해당 사건은 필리핀 공군 제후전투비행단 전투기 일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실일까요? 적어도 필리핀 공군은 해당 내용을 인가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자는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F-22가 과거 연습 중에 격추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공군의 FA-50 훈련기가 어떻게 F-22와 맞서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를 격추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F-22의 비참한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정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미국 군사훈련에서 F-22는 EA-18G 그라울러와의 대결에서 적어도 한 번 격추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EA-18G는 강력한 전자전기로 해당 기체의 강력한 전파방해 능력으로 F-22의 탐지 능력을 차단하고 라곤하여 격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F-22에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로 F-22는 제한된 근거리 전투 조건에서는 실제로 큰 이점을 얻지 못합니다. 미국의 F-22는 유럽에 배치되는 동안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와 수많은 모의전을 실시했고 3번이나 격추됐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최고의 4세대 항공기로 평가되며 유럽 최고의 항공 기술을 대표합니다. 헬멧 조준 장치와 매우 강력한 기동성이 결합되어 가시 범위를 넘어서는 요격 및 기동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죠. F-22의 능력이 제한된다면 유로파이터와 거의 같은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22가 소위 4세대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것은 큰 뉴스가 아닙니다. F-22 랩터는 무적의 전투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영화나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 정말로 무적의 전투기란 있을 수 없겠죠. 예시들처럼 특정 조건에서는 F-22라고 하더라도 다른 전투기를 상대로 격추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 기사에서는 FA-50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전투기라고 강조하며 황당한 음모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FA-50에 의해 격추되었고 이는 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FA-50은 전투 훈련용 항공기입니다. 전투도 가능하지만 본질은 고성능 훈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 성능 측면에서 이러한 훈련기는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항공기에 의해 F-22가 격추되는 것은 복싱 챔피언이 치어리더에게 맞아 쓰러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파격적인 내막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필리핀 FA-50과 F-22는 동일한 진영의 속해 편대를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FA-50이 갑자기 사격 통제 레이더를 켜고 F-22를 조준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자신의 진영에 있던 전투기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면 F-22라 해도 탈출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인데요. 두 번째, 미 공군이 의도적으로 전투훈련 중 F-22와 FA-50이 서로 조준하도록 허용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함께 놀아줄 때 아이가 자신감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게임에서 져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이의 지능에 달려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단지 이것이 재미를 위한 것임을 알 테지만 똑똑하지 못한 이들은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실력으로 F-22를 낙원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자신감으로 중국의 제니십과 붙는다면 반드시 패할 겁니다. 결국 FA-50이 F-22를 이겼다는 것은 중국 해군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필리핀군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미국의 의도적인 봐주기였다는 결론이었는데요. 해당 기사는 결론을 내리며 필리핀이 미국이 만들어준 자신감으로 중국에 대항할 경우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본 중국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이 훈련기로 미 항공모함도 침몰시킬 수 있겠는데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제니10이면 레이더에서 감지하기도 전에 20대는 격추할 수 있을 겁니다. 훈련이면 충분히 가능도 할 것 같은데요. 필리핀 파일럿의 숙련도가 놀랍네요. 확률이 낮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거짓말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FA-50이 F-22를 상대로 승리할 거라는 건 FA-50을 개발한 카이 기술진들조차 믿지 않을 말일 텐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필리핀에서 FA-50이 거둬낸 놀라운 성과가 단순히 미국이 봐줬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필리핀 국방부가 진행 중이던 다목적 전투기 획득 프로그램을 전면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당 프로젝트의 승자는 스웨덴 사브사의 4.5세대 전투기 JAS 그리펜으로 낙점된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경쟁 상대로 로키드 마틴의 F-16V가 있었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생산 지연 문제로 인해 그리펜이 선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고 실제로 사브에서도 승리를 예감한 것인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그리펜의 프레임을 꺼내 조립에 착수했습니다. 필리핀 주재 스웨덴 대사가 필리핀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그리펜 수주의 지원 사격을 보태기도 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MRF 프로그램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지난 10월 초 필리핀 타깃시티의 그랜드 하얏트 마닐라에서 열린 대한민국 개천절 및 국군의 날 행사에 참가한 필리핀의 길베르토 테오도르 주니어 국방부 장관은 MRF 계획에 대한 변경을 결정했으며 새로운 요구사항을 곧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는 곧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새로운 MRF의 정확한 사양과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11억 1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12대의 전투기를 확보하려 했던 것에서 예산과 도입 대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기 도입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빈번한 일이지만 이번 소식을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던 중 발표했다는 것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느껴지는데요. 필리핀에서 그리펜 대신 FA-50을 갑작스럽게 고려하고 나선 것은 필리핀 국방부가 중국군의 위협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가 FA-50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펜 역시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손꼽히게 우수한 전투기이지만 체급 대비 지나치게 가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기준 그리펜의 대당 가격은 무려 1억 5천만 달러에 육박하고 가격 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높아졌을 상황입니다. 반면 FA-50은 폴란드와 동남아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최근 이집트에서도 본격적인 생산시설 건설에 착수하며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성비 전투기인 FA-50이 더욱 저렴해지고 각국의 요구에 따라 점점 더 성능 개량을 거쳐 이제는 구형 F-16에 맞먹는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 공군과 해군의 막대한 물량 공세를 감당해야 할 필리핀으로선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대수를 구매할 수 있으며 성능 또한 절대 뒤처지지 않는 FA-50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번 모의전 결과로 FA-50이 공중전에서도 4세대 전투기 못지않은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하이에서 필리핀에 제안한 블록20 모델은 뛰어난 A사 레이더와 공대공 무장을 탑재함으로써 BVR 능력까지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카이의 신속한 납기까지 더해진다면 필리핀 공군은 가장 빠르게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러니 중국 언론에서 FA50을 깎아내리려 안달 난 것 같은데요. 만약 중국의 주장대로 FA50의 승리가 비열한 배신, 혹은 필리핀에게 자신감을 실어주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했다면 필리핀 국방부에서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방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할 리가 없겠죠. 남중국해를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이 어쩌다 보니 한국 무기로 인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영해 분쟁 중인 동남아 국가들에서 FA50을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상 공여받은 한국산 전투함을 대량으로 운용 중이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직접 군함을 구입해오며 해공군 전력을 빠르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 한두 개면 모를까? 남중국해를 손에 넣기 위해 거의 동남아 전체와 싸우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자신감을 얻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손톱 밑에 가시처럼 꺼림칙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동남아 방산 시장을 정복하고 하고 있는 K방산이 또 한 번 기쁜 소식을 전해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